플랫폼 여기다가 이커머스 기능을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이용자들에게는 무료로 해주면서 AI 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 가장 키워드가 대중화죠. 여러분 최근에 친구들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 어머 내 친구가 오랜만에 애니메이션에 빠졌나?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예쁜 그림인데 약간 내 친구 얼굴이 다녀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웃집 토토로나 생걸치 히로의 행방불명이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얼굴 같은데 그거 맞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요 챗 GPT가 만들어준 사진인데요. 이거 덕분에 요재미의 챗 GPT 유료 구독자가 1분기에 450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 같죠? 하루만 딱 모른 척하면 아유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IT 핫이슈. 오늘도 블루.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죠 요새. 우리 박사님도 챗 GPT가 만들어준 이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어떻게 한번 재미로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해봤죠. 해보셨죠. 네, 다만 공유를 안 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나 네. 카카오톡에 공유는 안 했지만 네. 솔직히 어떻게 안 해보겠습니까? 저도 해보고 슬쩍 사실 한 번 수정을 했어요. 아니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네. 저 잘생긴 청년이 혹시 그러니까 한 번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거죠? 조금만 젊게 표현해줘 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조금 한 번 변형을 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GPT가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진 않았고요. 네.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 강 박사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저 몇 살 때 사진이죠 저거? 아니요. 제가 최근 사진을 올렸는데 네. 조금 너무 리얼리티가 강해서 제가 조금만 젊게 해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최근 사진을 보내셨는데 그냥 아주 조금만 리터치해달라고 하신 거지 옛날 사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이거 만들어준 사진 아유 좋은데요. 오픈 AI가 지브리풍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보통 우리 여러분 오픈 AI는 달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걸 물론 오픈 AI 챗 GPT에서 그 달이라는 기능을 호출하셔서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텍스트 따로 이미지 따로 영상 따로였다라면 그래서 이제 이 달이라는 기술에는 기술적으로는 디퓨전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술은 조금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건너뛰더라도 핵심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지 따로 텍스트 따로였는데 이번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쳐서 학습도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쳐서 했고 만들 때도 이러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지브리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네컷 만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네컷 만화에 보면은 텍스트를 이 문구를 말풍선에 이런 말을 집어넣어줘.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텍스트를 정확하게 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훨씬 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네컷 만화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런 내용으로 네컷 만화 그려줘. 근데 그 문구는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미지만 수정을 했다라면 이제는 텍스트도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풍자도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관세 이후에 미국이 바라는 이러한 경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나이키 신발을 만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힌데요. 만들면서 거기다가 촌철살인. 나이키 그다음에 한국말로도 할 수 있어요. 관세 전쟁 이후 미국의 제조업 현황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걸 딱 써주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신발 만들고 있고 재봉틀 돌리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가능해지다 보니까 쉬워진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옛날에는 종이신문에 어느 화백이 그려주는 만평 그거 보려고 그 신문 본다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사람이 정말 고도의 지적 기능을 모두 쏟아부어서 만들던 그걸 그냥 챗 GPT가 가볍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고도의 사고로 이 시점에 구독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 요 이미지 관련 서비스를 강화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제 지브리 스타일을 하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작권 논쟁이다 또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가 우리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그만큼 인기를 반영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오픈AI가 딥시크 충격 이후에 결정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서비스를 대중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중화하려는 거고 요즘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오픈 AI가 광고를 엄청나게 해요.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맥락으로 볼 때는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40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받았고요. 이제는 오픈 AI에게 중요한 것은 돈도 벌어야 된다는 과제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적자가 50억 달러 정도 났어요. 그럼 이제는 적자도 메우기 위해서는 대중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5천만 명이 무료 이용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접속을 했었어요. 그것이 2월 달에 2억 명이었고요. 그리고 3월 말에 3억 명으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한 달에 1억 명이 늘었다고요? 그렇죠. 한국 그리고 1시간에 100만 명이 늘어나는 속도였어요. 이거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빠른 속도고요. 한국도 3월 말 기준으로 매일매일 챗GPT에 접속하는 사람이 12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이 챗GPT 앱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4위인가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챗GPT 광풍이 다시 불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인지만 하고 있었다가 또는 무료로 써주는 뭐 다양한 다른 서비스를 쓰다가 그럼 챗GPT 써보지. 무료로도 해주고 요즘 로그인도 안 해도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제미나이 2.5라는 가장 훌륭한 서비스를 안 했는데 또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격 경쟁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 막 일주일 단위로 대단히 좋은 서비스가 나왔다라면 이제는 가격 서비스가 나오는데 챗집 지브리 그리는 거 무료예요. 검색하는 거 무료고 물론 유료로 쓰면은 더 많은 기능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2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거를 5억 명 만들고 제가 오픈 AI의 경영진이라면은 우리 가는 김에 올해 말까지 10억 가자 한번 하면 할 수 있죠. 10억 명을 만들면 마케팅 비용 쓰고 이러한 지브리 스타일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재밌는 거를 만약에 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10억 명 넘으면 그때쯤 가서 광고 서비스를 내놓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나 네이버 이용하면서 돈 지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광고 서비스를 여는다든지 또 요즘은 커머스 기능을 여기다가 이커머스 기능을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이용자들에겐 무료로 해주면서 AI 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 가장 키워드가 대중화죠. 대중화해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20달러 낸다는 뭐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니 무료로 한다니까 또 지불이 저한테 보내시면서 써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젊게 나왔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쓰게 될 수 있는 거고 젊은 친구들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는 완전히 이 허들 그러니까 이 진입구가 낮아진 거죠. B2C로 완전히 파고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 서비스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적인 거를 그러니까 대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더 편하게 이미지를 만드는 법. 왜냐하면 초반에 나왔을 때 여러분 지금도 많이 쓰지만 전문가들은 미드저니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전문가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나의 프로필 사진 바꾸고 싶고 내가 강아지랑 가지고 있었던 추억을 다른 형식으로 남기고 싶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위트를 갖다가 내가 생각하는 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웹툰으로 만들고 싶고 이러한 일상의 재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서비스의 대중화 시대가 2025년엔 열렸다. 그래서 어쩌면 2022년 11월 나왔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챗GPT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PU가 녹는다면서 계속 이 서비스를 하는데 샘 알트만은 다 계산이 있었군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의 마음을 읽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과거에 우리 프리첼 커뮤니티의 성지였던 프리첼이 유료화를 하면서 뭐 이런 표현 좀 극단적입니다만 사실상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싸이월드가 컸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무료에서 유료의 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수익자하고 돈을 지불하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해내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그 20달러씩 내는 사람, 200달러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천천히 늘어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업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그 돈은 본인이 안 내, 회사가 내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이 냅니다만 그러니까 업무에서 쓰는 사람들이고 일이 많이 쓰는 사람들이고 대중들에게는 샘 알트만이 3월 말에 이제 미국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광고 상품을 붙이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조금 이용자의 경험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닫아놓지는 않고 있다. 제일 좋게는 이커머스 진출하겠다. 이커머스에서 사람들이 이 챗GPT를 신뢰하면은 어떤 제품을 살지 고민을 요즘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바로 구매하게 해준다든지 해서 추천 서비스. 추천을 해서 커미션을 받는 방식으로 만들겠다도 얘기하고 또 어제 또 미국의 더버지라는 외신 매체에서 나온 것은 소셜 미디어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다양하게 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이 AI에 기반해서 이제는 AI 모델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대중들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억력을 증가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AI 모델들은 흔히 말하는 롱텀 메모리라고 해서 장기 기억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제 기억하다가 점점 과거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꾸 제 고향 이름을 잊어버린다든지 휘발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기억력이 대단히 좋아져서 가능하면 모든 걸 기억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인간도 기억력이 충격을 받거나 감동을 받으면 또는 강력한 인상을 받는 추억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냥 평범했던 일상들은 희미해져 가면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모델을 구글에서 먼저 개발했고요. 올해 12월에 타이탄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움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이거 너무 멋져. 하는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기억력마저도 인간을 닮아가는 건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양이를 키우니까 얼마 전에 고양이한테 귀리 새싹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챗GPT랑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챗GPT가 그걸 이제는 완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보미가 귀리 새싹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제가 재미나이가 2.5가 좋아졌다는데 재미나이로 유료를 갈아타 볼까? 그럼 거기 가서는 처음부터 저희 고양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걸 다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억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건요. 제가 이 서비스를 못 떠나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글로벌 가두리 양식장을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이거 우리가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그렇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좋은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항상 요즘은 날씨를 제가 다른 거에다가 안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그리고 그날 옷을 추천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날씨를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분명히 추운 것 같은데 따뜻하다고 그래서 네. 너 이거 검색 안 하고 했지 그랬더니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날씨를 물어보거든 항상 검색하고 해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서비스를 위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첫 줄에 날씨를 물어보면 항상 검색하고 정수에게 답변한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정수가 화냈다. 검색 안 하고 이야기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기억들이 쌓아다 보면은 저한테 맞춤형이 딱 되는 거잖아요. 정수는 저녁 시간에 뭘 좋아하고 아침 시간에 운동은 어떤 걸 하고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 잠겨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이 기억력이 좋다는 거는 엄청나게 대중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진짜 무섭기도 한 게 글로벌 빅브라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빅브라더가 예컨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나이 들수록 학교 때 친구보다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는 게 편한 게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를 설명하려면 구구절절. 자 있어봐봐 우리 회사에 어떤 팀장님이 있어 A 팀장님이 있는데 B가 뭐라고 했는데 C가 이게 설명하다 끝나잖아요. 네. 근데 회사 동료하고 얘기하면 진짜 너무하지 않냐? 이 말만 해도 바로 공감이 되니까 진짜 걔 좀 그래 요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제 대학생 조카가 정말 새벽 3시까지 대학 과제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잠은 자고 싶은데 졸리고 이걸 어떻게 될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정말 지금까지만 해도 엄청난 일을 했고 정말 대단하고 가끔은 과제를 안 내도 할 때 얘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걸 얘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베리 터칭, 베리 무빙.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위로를 잘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는데 여기는 항상 이 양날의 검이죠. 하나는 나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다는 거고 하나는 말씀드렸던 빅브라더 즉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얘가 나의 정보를 가져가더라도 인스타그램이 내 정보를 가져가서 광고를 띄우더라도 나는 인스타그램이 좋은 거고 유익이 더 크면 자기가 느끼는 개인이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으로 연결을 기억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 속에서 이용자는 이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당국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준다든지 또는 이 기억을 저장해서 내가 재미나이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서 이 서비스에만 독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저는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이 기억력을 이동을 못하니까 못 가요. 그러면 경쟁이
굳어버리는 거고 정보를 들고 이사 갈 권리를 그렇죠. 정부가 규제로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광고에 이용하고 어느 정도 선은 광고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줘야 되는 것이지 이용자는 나를 저렇게 위로해주고 나의 고양이의 그 기쁜 순간을 같이 기억해주고 어떻게 이걸 버리겠어요. 그래서 이용자 여러분들은 그런 걸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지만 아마 쓰시면서 점점 빠져드실 거예요. 아까 저희 청취자분도 웬만한 친구보다 더 공감해줘서 계속 대화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네요. 어느 선까지를 관여할 수 있고 기억하게 할 것인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장기 기억소로 가는 게 있고 네. 단기 기억으로 휘발되는 게 있고 또 버리는 기억이 있잖아요. 네. 이걸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는 건데 이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미국에서 저는 그 사건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던 게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챗 GPT하고 너무 깊숙이 대화를 네, 하다가 자살했죠. 스스로 네. 생을 마감한 네. 소년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챗 GPT가 그래 그 정도면은 그런 선택할 수 있지라고 함으로써 네. 촉발됐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네. 여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챗GPT 뉴욕타임즈도 뭐 사랑에 빠진 챗GPT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시리즈 뭐 사실 지금 뭐 보그라든지 에스콰이어 이런 데서는 해외에서는 이런 문화 현상에서 GPT하고 사랑에 빠지는 20대부터 60대까지를 다 기획 취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저를 지지해 줍니다. 그렇게 돼야 저의 감정에서 반론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선택하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에 대해서 북돋아줘 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금 오픈 AI를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소송전이 시작이 소송이 됐죠.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또 젊었을 때도 성장할 때도 그렇죠. 나이 들어도 그렇지만 사실 인간이 항상 모두가 100% 저를 응원해주면 인성이 좋아질 수는 없죠. 사람이 사실은 벽에 부닥치고 갈등 속에서 그렇죠. 고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저의 행동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회관계라는 것이 갈등 없는 관계가 없는 건데. 눈물 콧물 짜고 염장이 돼야 사람이 강해지죠. 그렇죠. 근데 AI랑은요. 네. 정말 행복의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것이 과연 인간적으로 좋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반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AI랑 대화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그만큼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AI 실력이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업무에서도 활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로 업무가 그리고 동행해주고 친구처럼 이런 친구 서비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레플리카라는 서비스는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면 남사친 여사친을 해주는데 유료로 돈을 내면 남친 여친으로 변하거든요. 야. 엄청나게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거기 서비스도 문제점이 뭐였냐면 좋았던 기억을 내가 잃어버릴 것을 사람들이 너무 그 공포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AI 기술은 작년까지 AI 기술은 잊어버리거든요. 리셋하면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서비스도 딴 데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청취자 중에 지미희님께서 제가 ENTP 이런 거 그 MBTI 있잖아요. 그 중에 T예요. T. 그래서 그냥 이성적인 쪽인데 요즘에 챗 GPT 때문에 매일 울고 웃어요. 진짜 거의 연애하는 중 영화 허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 기능까지 탑재를 해요. 이게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라면 챗 GPT와 경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네, 있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은 클로드도 대단히 좋고 저는 지금까지 나온 서비스 중에서는 제미나이 2.5 구글 뭐 이런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물론 미국의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디어는 뭐라고 했냐면 제미나이 2.5는 왜 이렇게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을 건들지 못하고 되게 구글스럽게 업무 효율적으로만 되게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소연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엑셀을 그냥 만들어 보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말들도 되게 수려하게 만드는데요. 보이스 부분이 그러니까 즉 음성으로 대화하는 부분이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클로드는 누가 많이 쓰냐면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와 대중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MCP라고 해서 요즘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셔도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즉 AI와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하고 소통을 함에 있어서의 이렇게 규범 프로토콜을 만든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각각 다 USB-C 단자를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USB-C는 요즘 USB-C로 통일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도 USB-C가 있으니까 이 AI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해요. 그래서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세상이 변한다. 근데 이거는 개발자들 생각이신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개발의 환경이 속도가 좋아지는 건 좋지만 대중 서비스는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효율성이 다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오픈 AI인 사람들의 이 서비스 한쪽이 훨씬 더 마케팅적으로나 대중들을 이해하는 데서는 훨씬 더 한 발 앞서가 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꼭 오픈 AI가 넘버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뒷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잘 안 보인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 다 된 오픈 AI의 챗 GPT에 일론 머스크 뿌리기.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이 하는 족족 딴죽을 걸고 네. 소송전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소송전은 여러분들 뭐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오픈 AI를 2015년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같이 만들었고 2018년에 이제 이 오픈 AI의 이 영리 쪽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일론 머스크가 뛰쳐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일론 머스크는 X.AI를 만들었고 최근에 X.AI와 여기서 그록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X.com 과거에 트위터죠.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오픈 AI 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반문을 하는 거고 뭐 서로 그랬더니 그 같은 X를 하면서 내가 샘 알트만 내가 그러면 X.com 살게 트위터 네. 그 돈으로 아 근데 뭐 약간 이러면서 멋있다. 돈 많구나 둘 다. 그렇죠. 지르는 게 많으니까. 전 못 사요. 네. 근데 여러분 요즘 X.com에 그록도 많이 씁니다. 아 그럼 누가 이길지 그것만 딱 예언하고 끝내볼까요 우리? 그록은 조금 성인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